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간에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세 형제와 함께 자랐으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운명에 휘말렸습니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의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으며, 정약용은 홀로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소문,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집니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입니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혀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처럼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하는 이도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선택한 길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더욱 멀어집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몰두하는 동안 정약용은 실용적인 개혁론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고 정약용은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형제라고 했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했어. 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형제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부자가 된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들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보환빈 환부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고 형제는 2차적인 관계가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이 느슨해집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버겁습니다. 결국 자신의 원가족보다는 새로 만든 가족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거리도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 노력을 들여서까지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형제 모임을 만들었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번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됩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형제와 멀어졌다고 했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형제들이 화목하다고 했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8장 정약용 형제가 보여준 진실. 정약용의 집안을 보십시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했어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서로의 신념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약종의 종교적 열정과 정약용의 현실주의적 개혁 의지가 충돌했을 것이고 정약전의 학문적 관심과 다른 형제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긋났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함께 있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가 아닐까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정약용을 생각했던 것처럼 만나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십시오.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명티엔민과 인욕연위 마음속에서 싸운다. 형제니까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천명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인욕이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갈등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한시적입니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물며 형제는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시니어 인생광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